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잡담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자, 시장의 상황 한번 살펴보면 ETF 성적입니다. 5월 6일 오늘 블랙록이 2,100만 달러 유입, 피델리티가 9,900만 달러, 비트와이즈 200만, 아크가 7,500만 달러 유입,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모두 유입, 그레이스케일 390만 달러 유입, 모두 플러스. 그래서 오늘은 2억 1,700만 달러 순자산 유입입니다. 이틀 연속 순자산 유입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화면에서 보시는 건 그레이스케일 GBTC의 순자산 유출입. 유출되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결국은 플러스로 전환을 합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서고 있다.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ETF에는 순성장과 상대적으로 강한 손의 두 가지가 사실이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순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강한 손, 스트롱핸드,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투자자들이 많고 그리고 돈 많은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스트롱한 핸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에릭 발추나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소니 폼플리아노가 CNBC에서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GBTC의 유출에서 유입으로 전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이제는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다. 대형 기관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펀드들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런 대형 기관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고민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결제 단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비트코인 광부가 채굴자들이 꼬집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되는데 이 수수료가 올라버리는 바람에 살짝 부담이 덜어지고 있었습니다. 룬스 프로토콜을 시작으로 많은 밈코인들이 활동이 많아지니까 수수료가 올라가서 재미를 좀 보고 있었는데 역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약간 수그러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자꾸 떨어져 가니까 채산성이 안 나오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정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소규모 채굴자들부터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굴 중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밀린 월급도 주고 그리고 대출로 산 채굴기에 대한 원금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잭 돌시의 블록 아시죠? 트위터의 창시자 잭 돌시. 이 잭 돌시의 블록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시니어 노트를 발행합니다. 시니어 노트는 무담보 선순위 채권입니다. 이 1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끌어 모아서 이걸로 비트코인을 탁 사면 좋겠는데 그럴 것까지는 않고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 개발이라든지 사업 확장을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다.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걸까요? 마이클 세일러한테 배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SEC 갑자기 분위기가 암울해집니다. SEC가 갤럭시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을 7월 달로 연기합니다. 일단 연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연기하고 최종 결정일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5월 23일. 5월 23일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 아마도 이번에는 거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도박사들이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도박사들의 예상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는 7%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에서 12%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시간이 가까우면서 7%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많은 ETF 분석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거절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을 때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올 말에서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건 뭐 어느 정도 이더리움 가격에 반영이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거절된다고 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SEC 유가증권 위반 혐의를 인용하여 웰스 노티스를 날립니다. 바로 로빈후드에게
로빈 후드가 그동안 굉장히 방어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데 SEC가 딴지 걸까봐 미리 알아서 에이다 솔라나, 매틱 이런 코인들을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스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웰스 노티스란 소송 당하기 전에 미리 공지를 날리는 그런 노티스입니다. 미스터 웰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SEC가 로빈 후드에게 너희들한테 소송 걸 거야 라고 경고를 보낸 겁니다. 지금 로빈 후드가 도대체 뭘 잘못했죠? 증권성 여부가 있는 코인을 거래하게 해줬다. 뭐 상장 폐지를 시켰든 말든 벌써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매우 정치적인 모습이 아닐까. 법원에서 2차 거래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땅땅땅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빈후드를 겁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EC가 지금 로빈후드만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죠.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이더리움까지 이렇게 계속 증권성 시비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어떤 의도를 갖고 뭔가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게리 겐슬러가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 있을 암호화폐 관련 소송 내용입니다. 오늘 커스터디아 뱅크에서 항소를 진행합니다. 커스터디아 뱅크는 친암호화폐 은행인데요. 연준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 금요일 SEC 측에서 코인베이스의 요청에 대해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코인베이스가 중간 항소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응답 요약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SEC가 암호화폐 규칙 결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코인베이스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로빈후드가 웰스 노티스를 받았고요. 그리고 SEC와 리플 소송, SEC 측에서 오늘 리플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5월 7일 양측에서 만나서 어떤 부분을 가릴 건지를 논의하고 5월 8일에 가린 버전을 퍼블릭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3일 양측에서 옴니버스 레터, 모든 것들을 합친 전체적인 주장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5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서들은 부분적으로 가려서 14일 안에 퍼블릭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리플 소송 너무너무 오래 가고 있죠? 그래도 이제는 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니까 빨리 정리가 잘 되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런데 게리 겐슬러와 그 일당들이 암호화폐를 계속 공격하면서 끝까지 물고 놔주질 않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친구. 아주 불량한 친구인데 뭔가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얄밉죠? 그런데 뭐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가 맡은 임무를 끝까지 어떠한 조롱과 공격과 비웃음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 완수를 하는 모습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에는 또 우리가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죠. 잘한다, 잘해. 그렇게 살아라. 아유. 그런데 뭐 게리 겐슬러의 시간도 이제는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전에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당연히 잘리는 거고, 그리고 조 바이든도 아마 겐슬러를 쳐내면서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겐슬러가 이제는 쓸모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겐슬러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고요. 어쨌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을 어느 분이 해주셨는데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우리 다 함께 응원하면서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